이번 달 말에 이준석이랑 민주당이 합심해서 지금 벌이는 것이 바로 일명 도이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넘게 탈탈탈탈 털어서 하나라도 나와라 했는데 기소도 못한 사건입니다. 기소는요, 정말 쉬워요. 그냥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재판에 넘기면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소도 못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하고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수사하다가 갑자기 최강욱이 역으로 고발을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최강욱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조국 어떻게 됐어요? 3년형 받았죠. 울산시장 2년형, 3년형 다 받았어요.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한 거는 결국 유죄가 나왔지만 최강욱이 이렇게 한 의도는 끝났다는 겁니다. 수십 명의 추미애 박범계 때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금감원 지원받아가지고 2년 넘게 수백 회의 강제 수사 압수수색해서 탈탈 털었는데 김건희 여사 기소도 못했고 소환도 못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임하고 대선 출마할 때 오히려 더 수사진을 강화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계속 수십 번씩 유출됐죠. 수사하면 문재인 때 검찰이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수사 내용을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재인을 검찰 공화국 정권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런데도 혐의가 안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성윤이 찍어 눌렀다는 거죠. 뭔 소리야? 다시 해. 최강욱이 그때 고발할 때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뭐 주가 조작했는데 관여했다. 그래가지고 계좌까지 다 깠는데 혐의가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혐의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부터 왜 과연 그 본인들이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천을 했으니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인사에 대해서 다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땐 조용하다가 왜 조국 수사할 때부터 이렇게 김건희 뭐 주가 조작 사건을 왜 기억했느냐. 거짓 사건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죠. 관여를 했다라면서 사실상 최강욱의 고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관여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2년 2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는 거래를 한 것이 딱 3일 매수하고 5일 매도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매수한 거래를 갖고서 무려 2년 2개월 동안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 거의 400회 가까이의 거래를 한 그 전주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주범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처벌 가치가 없다. 심지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으면 그걸 갖고선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 제대로 알지도 못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실제로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이게 하도 듣다 보니까 설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첫 민주당 목적이 뭘까? 누가 뭐라고 해도 2024년 4월 달에 열리는 총선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합니까? 이거를 부정할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공작의 목적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계시냐고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부정을 질렀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가 없으면 감싸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겠죠. 반대로 잘못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가족마저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마저도 지금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뭐 봐주기를 한다? 감싼다? 쉽지 않은 겁니다. 웃긴 게 뭐냐면 이전에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이 이제 또 통과가 됐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때 민주당의 의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는 결코 막아야 된다. 민주당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노무현 탄핵 때
거대 야당의 특검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고요. 실제로 지금 서영교 의원, 당시엔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이었는데 절차 내용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는 정략적 방탄 특검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이거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송영길, 특검이라는 건 헌법, 상권 분립의 헌법 원칙을 현저하게 저해시킨다. 그런데 이게 원래 특검은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오로지 민주당, 그리고 그 외 야당이 지명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을 통과를 만들어 놨어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관여도 하지 말래요. 야당만 지명을 할 수 있대요, 특검을. 그러면은 이러는 겁니다. 이제 특검 명단이 올라왔는데 최강욱, 조국, 이성윤, 김오수 이런 사람들 명단을 올려놓고선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 중에 이러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오직 민주당만 4명을 추천할게. 그 중에서 1명 뽑아. 그게 특검입니까? 민주당법이지. 또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예외를 허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특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는 원래 언론에 이렇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예외로 하겠답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마다 그 관련자 진술을 수사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겠대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고 이미 수사 다 끝나고 다 마무리된 내용인데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보도에 쫙 나는 거고, 오늘은 몇 월 며칠에 이 계좌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상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예외를 적용해가지고선 마치 어떤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걸 언론에다 뿌릴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오로지 총선용으로 국민의힘이다 계속 악재로서 이걸 작용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 정말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면 김건희 특검법이 이대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특검법 갖고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준석이 12월 27일 콕 집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안 받으면 날 탈당한다라고 했었죠. 한편이라 그래요. 한편이라. 당연히 원래 이 사법권을 발동하는 거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국회가 사법권을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배제하고선 발동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본인이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 특검을 추진해가지고선 민주당이 유리한 내용으로만 발표를 하고, 이게 함부로 우리가 그 언론 플레이에 말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쉽습니다. 여야가 같이 추천하던가, 아니면 여야가 합의로 추천하든, 아니면 제3자 기관, 아니면 대법원, 아니면 대한변협, 아니면 어떤 협회, 이런 데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제3자의 이러한 곳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대통령 임명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우리가 지명한 사람으로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성윤, 조국이, 최강욱이 수사에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거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해서 수사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특검법을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의를 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이 내려와서 빠꾸가 된 거를 다시 한번 강제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200석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185석까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에서 15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15명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준석이고, 그래서 이준석이 그렇게 되면은 대참사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줘야 된다라는 게 그 이준석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이탈표 15명의 이탈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제 공관이 꾸려지고 공관위에서 이제 뭐 컷오프 명단을 발표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은 그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정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한테 당대표직 유지해서 좀 그러한 내부 정리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 반대로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극대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송영길이 2003년에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은 예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특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송영길이라고요. 만약에 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경우에는 민생 얘기는 없어질 것이고 수백억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언론에는 김건희로만 뒤 덮일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뭐 독선 프레임에 갇힌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얼굴에다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쌍특검 너무나 명백한 위헌적 선거 공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굳이 당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 내용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반대할 수 있는 거지 잘 모르면은 그러면 뭐 진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특검 추진하겠지.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딴 건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총선을 4달 앞두고선 이 특검법을 받는 거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있다.